안티 7199 친구들아 안녕. 오늘은 7199 친구들이 달콤한 꿈에서 깰 시간. 헛소리하는 윤서인이를 털려고 내가 직접 나섰어. 동지들한테 반말하고 그러지 마 이 새끼야. 그건 아닌 것 같죠? 7199 친구들아 반갑습니다, 하시피입니다. 아주 오늘 난리가 났구만 그냥. 윤서인이 했다가 성재준이 했다가 그냥 개판이야. 아니 난 원래 성재준이 건 이미 뺐었어. 윤서인 씨가 요새 천지분간을 못하고 까불어 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무슨 청년들한테 조언이랍시고 그 와중에 또 극우 프로파간다를 잔뜩 섞어 넣어서 아주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프로파간다엔 프로파간다로 프로파간다 하시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등판을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한번 보시죠. 그렇게 이 친구가 넘어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늦었으니까. 2030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왼쪽에서 남 탓이나 하면서 멍하니 다 보내버린 거지.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나. 일단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집값은 하늘 높이 솟았지.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일자리 취업은 더더욱 어려워졌지. 야바위의 선구자답게 일단 제목부터 야바위를 깔고 갑니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소리는 또 안 합니다. 왜냐면 갈 수가 없거든. 갈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근데 못 가는 게 무슨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뭐 막았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못 오게 유인국경 리더법 만들었나? 바로 유인국경 리더법 때문이야. 쟤들이야 뭐든 문재인 탓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도대체 저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윤서인 씨의 자기 멋대로의 판타지, 지 맘대로 머릿속, 오늘 같이 한번 탐험해보시죠. 영상 한번 보시죠. 기회의 평등. 이거 엄청 좋은 말 같잖아. 결과는 평등하지 않더라도 기회만큼은 평등해야 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세상이다. 그런 거 없어.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 기회가 어떻게 평등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네 인생이 잘 되려면 이 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기회의 평등이라는 거는 인간사에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어. 기회는 주는 사람이 평등하게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자, 이 영상에서는 윤서인이가 기회의 평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기회의 평등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 기회가 평등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사회로 가야 한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얘기지 그게 현실이란 얘기는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아직 충분히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란 게 있는 거죠. 이를테면 50년대 미국에서 흑인들은 2등 시민이었지만 60년대 민권운동을 거치고 70년대에는 사회가 진보하지 않습니까? 평등을 외치는 사회운동에 정치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진보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윤서인이가 좋아하는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은 기회의 평등 같은 건 아예 신경도 안 쓰나 보죠? 아니 자유한국당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럴 리가 있겠냐?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박정희 영입했잖아. 갑질 당한 자가 아니라 갑질한 자에게 기회를 준다. 그럴 수가 없죠. 실제로 그러면 자기들은 할 말이 없거든요. 할 일도 없고 속내야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자유한국당도 윤서인이처럼은 말을 못해요. 기회의 평등 따위는 없다 이러면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자체를 애초에 불평등으로 아예 박아놓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차별을 정당화한다? 정치 세력이? 정당이 총 맞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랑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랑 모순되는 겁니까? 자기 삶에 노력하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돼?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윤서인이랑 윤서인 사람들이야 사회에서 만난 그 후배한테 그러는 거죠. 민주당 찍는 건 시간 낭비다.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시간 낭비다. 아니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는데? 선거라는 건 가장 시간이 덜 들고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덜 드는 정치 참여의 방법이거든요. 선거보다 정치에 더 개입 많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나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불만 표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무슨 그걸 24시간 360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냥 잠깐씩 SNS에 글이나 쓰거나 술자리에서 한마디씩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그쪽에서는 윤서인이가 오히려 심각한 중독이에요. 아니 모든 동영상이 문재인 욕하는 데만 집중돼 있잖아. 무슨 24시간 그 생각만 하는 사람 같아? 이거야말로 프로 불만 표출로 아닙니까? 윤서인이는 생업이잖아 그게. 그건 그렇죠. 윤서인 작가님,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 기회의 평등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부자 욕하는 데만 시간 쓰면서 자기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모를걸? 모르나? 다시 해. 아니 그럼 윤서인 씨부터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을 좀 멈추고 자기 삶을 챙기는데 좀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비판하면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고 민주당 비판하면 건전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관심도 진영에 따라서 취사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광화문 집회하는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삶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서인 작가님도 그 집회 나가셨지 않아요? 민주당 지지하고 사회적 불만 표출하는데 시간 다 쓰느라 자기 삶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어? 나도 사실은 너무 공정하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니 이거 윤서인이잖아. 자유한국당 지지하고 사회적 불만 표출하는데 자기 시간 다 쓰는 게. 있긴 있네.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0%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40%가 지금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산다고요? 이런 소리 하시면 헬마우스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럴 리가 있겠냐? 아 이건 진짜 차이죠. 이거는 헬마우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다 헬 머시기 같은 놈이 또 등장해서 헬렐레 디바체스 가짜녀서 하나 이딴 수모를 당할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많이 합니까? 한국에서 게으르다고 욕먹는 사람들도 유럽에 갖다 놓으면 워커홀릭이 돼요. 그리고 말입니다. 사회적 부조리나 불평등에 다 신경 끄고 자기 것만 보고 살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누구도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으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나 최순실이 한국의 일상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무슨 비리 저질러가지고 다른 사람 기회 빼앗는 게 너무 당연해진다고요. 정치적 관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기득권들이 부와 학력, 직업까지 세습하는 그런 사회. 그 일본 아니야? 일본? 우리 윤서인 씨는 또 일본 가고 싶어서 저러시는 거구나. 아 근데 일본에서 안 받아준다며 윤서인. 아 그러면은 윤서인 씨가 일본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회는 주는 사람이 평등하게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일본에 가치 있는 인간이 돼야 받아주겠지. 월급은 150만 원 받으면서 300만 원치 해준다고 하면 되겠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파들도 불평불만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치면 세금 인상하는 거에는 왜 투덜대는 겁니까? 그냥 새로 바뀐 세법에 적용해가지고 일 열심히 해서 세금 만들어서 성실납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강남에 15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자기 자본 만들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은행 대출 규제한다고 왜 난리를 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물론 제가 진짜로 불평불만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적 토론을 해야죠. 근데 윤서인이처럼 정치적 관심, 사회적 관심 가지는 게 안 된다고 하면 윤서인이가 평소 유튜브에서 하는 저런 불평불만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윤서인이가 자기도 모르는 개념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회가 누구로부터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군데? 부모님? 선생님? 대통령? 삼성의 이재용? 롯데의 신동빈? 도대체 누구? 누가 너한테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할 주체야? 뭐? 이 사회가? 아니 도대체 이 사회가 누군데? 나도 이 사회시 면상 좀 보고 싶다. 나와라 이 사회. 기회 평등을 누가 주느냐? 기회 평등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하죠. 저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우리 윤서인 씨는 엉뚱한 소리를 한참 떠들더니 사회라는 답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어딨냐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마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 얘기를 주워 들은 것 같거든요. 대처 총리가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사회라는 건 없다. 오로지 개개인만 있을 뿐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 찾아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처가 저런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학교나 병원 없애자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저렇게 윤서인이처럼 사회는 없고 모든 걸 개인 단위로 쪼개버리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를테면 교육기회 평등 같은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아 물론 지금도 집이 잘 살면 사교육 많이 시키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격차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기회 평등이 사라지니까 의무교육을 도입한 거잖아요.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고 거기에 급식도 무상급식, 지자체에 따라선 교복도 무상이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출발선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사회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홈스쿨링을 해야죠. 학교 다 없애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윤서인 씨 아들은 무슨 학교 안 보내고 애들 집에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병원도 다 없애고 의사도 전부 다 프리랜서로 진료시켜야지. 뭐 적자 나는 삼성의료원 같은 거 이거 다 없애고 의사들은 돈 많은 이재용 같은 사람들만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도 없이 열차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걸어 다녀야지. 기회 평등이 어딨어? 이게 말이 됩니까? 받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사회가 있기 때문에 열차도 있고 학교도 있고 버스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공동체 사회의 인프라가 권력자나 부자라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게 사회 시스템이고 법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부정한다? 그럼 윤서인이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해야 될 이유는 대체 뭡니까?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살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이거 되게 기시감이 드는데? 나 알 것 같아. 야 그럼 너도 아무것도 없는 행정 아무것도 없는 가. 그런 사회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은 뭐 그게 대단한 얘기가 아닌데 우리 윤서인처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런 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임마 너는 임마 국가 행정이 미치지 않는 그런 데로 가. 행정 아웃도어 이런 데로 가란 말이야. 프리맨이 되라고 이 새끼야. 아니 애초에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도를 만드는 최초의 아이디어는 약자들을 지키고 기회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윤서인 작가님.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기회가 평등하면 왜 너는 아이돌 음악만 듣고 인디밴드 음악은 안 듣냐고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누구로부터? 기회가 누구로부터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군데? 너도 이 사회야. 이 사회도 국가도 공동체도 전부 다 들여다보면 다 100%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회가 주는 기회가 진짜로 평등해야 한다면 네가 남들한테 주는 기회도 평등해야 돼. 근데 오늘도 너는 안 그래도 잘 되는 애들 거대 기획사 아이돌 노래만 계속 들어주고 있고 진짜 힘든 인디 뮤지션들 노래는 아예 처음부터 들어주지도 않고 있네. 왜 그래? 기회가 평등해야 한다면서 어떻게든 다 찾아서 한 번씩 공평하게 들어줘야지. 인디밴드 노래 안 듣고 대형 기획사 음악 들으면서 아주 기회평등을 너는 주지도 않으면서 누구한테 기회평등을 논하냐? 근데 이거 야바이죠. 지금 문제의 책임을 소비자들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회가 없다고 하면서 기회평등을 주는 주체를 다 각 개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 엄청 무책임한 거죠. 윤서인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만 음악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음악 얘기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잘 알거든요. 아 우리 하시피 전 국민을 건드렸네 저 사람이. 제가 의원실에 있을 때도 문체위 소속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멜론 이용할 때 탑백 긁어가지고 듣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멜론 같은 플랫폼에서 탑백 위에 추천 음악이라는 거를 걸어놓곤 했었어요. 그 추천은 1위 곡 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멜론 탑백을 전체 듣기를 하면 1위 위에 걸어놓은 추천곡부터 무조건 재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추천곡이 탑백 안에 있든 없든 일단 그 곡부터 무조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실 시장 교란 아닙니까? 그 추천을 누가 정하냐면 결국 대기업 플랫폼이 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야? 누구 마음대로 거기에 그거를 거는데 이게 남의 기회를 빼앗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고 기회의 평등을 박탈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장주의에도 어긋나요. 또 음원 사재기는 어떻고? 음원을 많이 사재기하고 하면은 순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요새 보면 실제로 그런 짓을 일종의 컨설팅처럼 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죠. 이건 말하자면 반칙해가지고 남의 기회를 빼앗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걸 소비자 개인이 무슨 수로 통제합니까? 통제하기는커녕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얘는 그러니까 그렇게 반칙해가지고 남의 기회 다 뺏어서 살아남으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짚고 그에 맞춰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대기업이 어이없게 음원 수수료를 많이 뜯어가고 심지어 수익 감춰서 안 주고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뮤지션들 권리 침해하고 이런 해악이 훨씬 더 큰 거죠. 거기서 멜론 이용하는 소비자 한 명이 인디 음악을 한 번 더 듣고 말고를 언급한다? 이건 실제로 구조적 문제를 감추고 모든 책임을 개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야바이죠.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1도 책임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구조, 시스템, 대기업, 정부 이런 것들이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취향껏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개인 취향을 교란해가면서 반칙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시스템은 그걸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있고 사회가 있는 겁니다. 야 진짜 그러면 윤서인이 왜 이렇게 노란딱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가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그렇지. 광고주들 마음에 들도록 지가 열심히 유튜브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기회는 주는 사람이 평등하게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다음은 지가 뭘 안다고 후배들한테 조언이랍시고 하는 거. 무슨 자기개발 비슷하게 떠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헛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멀쩡한 아파트에 살면 가장 성공할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더라. 강남은 좋은 학교는 물론이고 좋은 직장도 잘난 사람들도 진짜 좋은 건 다 몰려있거든. 이 사람들이 서로 얽히면서 시너지를 내고 이게 바로 곧 좋은 기회가 되는 거야. 서울 가면 기회가 많다. 강남에서 살면 배우는 게 많다. 사실 이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조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주식 초보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1만 주만 사더라. 그럼 대박 날 거다. 아니 나도 알아 그거는.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아니 근데 한 1만 주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아요? 형은 5억이 있나봐? 5억이나 해? 야 무슨 삼성전자 주식 300원 정도 하는 줄 알고 너는? 제가 주식 안 하는 거 확실하게 알겠다. 딸기예요? 그리고 뭐 서울에 가면 기회가 많다? 많겠죠. 근데 당장 서울에 직장을 못 구했는데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가지고 월세 40만원 50만원씩 내가면서 그렇게 매달 꼬라박는 돈을 메꿀 기회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서울만 올라가면 강남 20평대 아파트에 월세 200만원 내고 들어가면 당장 그 돈 메꿀 만한 인맥이 생겨요? 누가 그렇게 물으면 답할 수 있어요? 윤서인 대답 못할걸? 보통 그러면 망할 테니까 그러라고 할 수가 없죠. 윤서인 자기 말대로라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처해본 적도 없거든. 아니 지금 부잣집 아드님이 누굴 가르치려 드냐고요. 그 민주당 지지하시다가 유튜브 보기 시작했다는 그분도 결국 서울 올라오고 싶은데 못 올라오고 계시다면서요. 서울에 취직하면 서울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서인 씨는 애초에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벌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그냥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도 없는 거야. 여기 윤서인 채널이 자기개발 가르쳐주는 채널인가? 아니잖아요. 그냥 좌파들 욕하는 채널이잖아요. 아니야. 아파 욕하고 포인트 땡기는 채널이야. 영상도 잘 보면은 자기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그 이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멤버십 홍보 영상이야. 자기 멤버십에서 자기한테 돈을 주면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사해주겠다 이런 거지. 내가 마침 멤버십 열고 여기에 막 관심이 있을 때 잽싸게 가입해서 나한테 메시지 보내고 내가 막 대답하고 싶게 막 얘기하고 그래서 나를 만나게 되는 기회를 본인이 잡았잖아.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해. 이런 게 기회를 만드는 거지 뭐. 기회의 평등이 어딘도 진짜. 이 친구는 이제 나를 발판으로 더 성공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쭉쭉 올라가겠지 뭐. 누구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저게 혜택이에요? 돈을 내고 눈탱이를 쳐맞는 거지. 벌칙 게임인 것 같은데? 딸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부자역 부파역 하느라 자기 시간 다 쓰면 자기 삶에 좋지 않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데다가 시간을 다 쓰냐고. 자기 연봉 올리며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별로 도움 안 된다. 아니 뭐 팩트지. 근데 그러면 그 시간을 윤서인처럼 좌파역 하는 데 쓰면은 그런 기회들이 생깁니까? 좌파역을 하나 우파역을 하나 자기 시간 쓰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좌파역 하는데 세월을 허비해가지고 유튜브 본다는 구독자분들 유튜브 끊으십시오. 이상한 아저씨 헛소리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부모가 대단한 부자가 아니고 자기 학벌이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긴 교훈이 없어요. 그냥 혐오만 있어. 혐오를 배워봐야 그냥 윤서인이 같은 사람만 될 뿐입니다. 엠마우스엔 교훈이 있어요. 모르는 걸 떠들고 살다가는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한테 존나 처맞는다는 기분. 자, 정답. 근데 싸가지 없는 건 아니잖아. 나 여기 앉아있다. 근데 저는 부모가 돈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평생 비주류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처럼 돈이 없었던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대 때 얘기인데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지방에서 인디음악 하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에서 인디음악 하는 애들한테 윤서인이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인디음악 하면 돈 안 된다고 하겠지. 아니지, 윤서인이는 지방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모를걸? 지방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 말한 거 들어보면. 그런데 서울 가라. 서울 가면 기회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방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서울 가서 앨범도 못 내고 돈만 꼬라박고 망하면 어쩔 수 없다. 네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다. 기회평등은 원래 없는 거다. 윤서인은 이렇게 말하고 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 그때 고민하다가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서울에 안 가고 지역에서 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지방 공연하는 거 아니면 자기를 알리려면 무작정 서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작정 올라갔다가 깨지면 돈만 날리고 돌아오기 일쑤였거든요. 지역에는 이른바 기획사가 없으니까 서울까지 가서 무작정 기획사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거 너무 무모한 일이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깨지고 돌아오는 게 싫어서 제가 대구에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시대니까 콘텐츠만 뽑아낼 수 있으면 다 유통 가능한 시대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앨범 내고 음악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 유통하고 기획하는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 앨범이 대구 지역 외 사람들한테도 알려지고 평가받고 그 친구들 텔레비전에도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앨범 내고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지어 음원이 팔리고 있는데도 음악 활동만으로는 제대로 된 소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한번 뜯어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지방이다 서울이다 문제가 아니라 음악 시장 자체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더라고요. 멜론 같은 거대 기업이 뮤지션들의 음악을 거의 공짜로 풀다시피 하니까 창작자 몫을 사실상 갈취하는 거거든요. 내가 음악을 해서 플랫폼에서 한번 좀 잘 타가지고 106위까지 올라가 봤는데 106위? 근데 그때 내가 그달 들어온 저작권 수익이 23,344원이야. 2304원? 그러면? 너무 웃는다 형은 진짜. 아니 나는 2300 불일 줄 알았는데 불이 아니고 원이야? 이렇게 푼돈 버는 음악하는 애들끼리 이제 저작권 수익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얼마 들어왔어? 난 1,300 들어왔어? 나 오늘 800밖에 안 들어왔는데 1,300원 800원이야. 아니 근데 나도 그랬어. 음원 매출이 10만 원이고 이랬어.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음원 매출로는 10만 원이야 10만 원.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갖고 가는 게 10%도 채 안 되는 거야. 당시에 그랬지. 거기다가 음악 단가까지 너무 얘들을 후려쳐버리니까 그렇지. 버는 게 없어. 이거는 유튜브 노란 딱지보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단체도 만들고 국회 토론회에도 참여해보고 사회운동 비슷한 것도 하고 사업 모델도 만들어보고 문체부랑 간담회도 해보고 네이버에 제 본명 쳐보면은 이 활동들을 했던 게 아직 나와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이런 문제는 결국 정치의 역할이다.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법을 바꾸든 제도를 바꾸든 그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개인들이 해결하도록 시장에 던져놓으니까 최근에 있던 금원 사재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개인의 힘으로 뭘 해결해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제 얘기를 길게 한 건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서인이가 조언이랍시고 해주는 저 얘기들이 부잣집 애들이나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한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실제 삶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서인이 만드는 영상 안에는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컴플렉스로 뭉쳐진 자기 허세와 혐오만 있어. 거기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 차라리 그 시간에 헬마우스를 보십시오. 야 차라리는 뭐야? 야간 프로파간다로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교훈을 오늘 윤상인한테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피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편집은 열심히 하썸요. 저 책은 왜 갖고 왔어? 저거 뭔데? 아, 이 책 이건 말이죠. 이거 존나 기다렸는데 지금. 이 책은 말이죠, 제 지인이 쓴 책인데, 광고야? 예, 뭐야? 야 광고비면 입금 내역이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지금. 돈 안 받고 그냥 해주기로 했는데. 아 그런 그거 거 만들어 어딨어? 새끼야. 이 책 저자가 제 지인인데 돈도 없고 스펙도 없었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녹여내서 책을 썼어. 윤서인이 같은 것보다는 이 책을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끝나면 입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아 진짜 안 내보내! 7초 준다.